안녕하세요. AI 트렌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주제만 정하면 AI가 검색에 잘 걸리는 블로그 글을 써주고 그걸 다듬어서 발행까지 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글쓰기에 자신 없으셔도 괜찮아요.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든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글쓰기부터 막막합니다. 무슨 주제로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올지 감이 안 잡히니까요. 오늘은 그 막막함을 통째로 덜어드릴게요. 주제 하나만 정해주면 AI가 검색에 잘 걸리는 글을 써줍니다. 우리는 그걸 살짝 다듬고 이미지를 붙여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블로그를 못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예요. 첫째, 무슨 주제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써야 검색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AI한테 시키면 글이 너무 기계 같아서 딱 봐도 AI티가 나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해결합니다. 검색이 잘 되는 글의 원리부터 쉽게 짚고 AI에게 제대로 시키는 방법, 그리고 사람 냄새를 입히는 비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 건 바로 이런 글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소제목으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어요. 내용도 술술 읽히고 어울리는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관련된 걸 입력했을 때 위쪽에 노출되는 걸 노린 글이에요. 제가 한 일은요, 주제를 정하고 AI에게 잘 시키고 살짝 다듬은 것뿐입니다. 글솜씨가 없어도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한 단계씩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단계로 갑니다. 스텝 1. 검색이 잘 되는 글이 뭔지 쉽게 짚고 준비물을 챙깁니다. 스텝 2. 본격적으로 AI에게 글을 시키고 다듬어서 발행합니다. 마지막 스텝 3에서는 직업별 활용법과 초보자분들이 자주 막히는 곳을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검색이 잘 되는 글이 뭔지부터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검색이 잘 되는 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키워드, 제목, 소제목. 먼저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창에 실제로 입력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강아지 사료 추천 같은 거요. 이걸 글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이 키워드를 제목 앞쪽에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검색 엔진은 제목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세 번째, 소제목. 긴 글을 작은 덩어리로 나눠주는 표지판이에요. 책의 목차처럼요. 소제목이 있으면 검색 엔진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는 사람도 훨씬 편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AI에게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첫째, 글을 올릴 블로그.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무료 블로그면 됩니다. 아직 없으셔도 가입은 10분이면 끝나요. 둘째, 글을 써줄 AI 클로드.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화면이 나와도 겁먹지 마세요. 어디를 누르는지 다 짚어드릴게요. 비용은 0원부터, 시간은 처음 하셔도 20분이면 됩니다. 자, 검색 잘 되는 글이 뭔지 아셨으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로 글을 써서 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글을 써서 발행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네 가지예요. 화면 그대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AI에게 글을 제대로 시킵니다. 그냥 블로그 글 써줘 하면 밋밋한 글이 나와요. 요청에 네 가지를 담아주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글인지,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할지, 소제목을 몇 개로 나눌지, 그리고 몇 자 정도로 쓸지요. 예를 들어 화면처럼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강아지 사료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제목 5개로 나눠서 2000자 분량의 블로그 글을 써줘. 이렇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키면 AI가 검색에 맞춰 구조까지 잡아서 써줍니다. 두 번째, AIT를 빼고 사람 냄새를 입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문장 직접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한 달 써보니 이랬다. 실제로 이 날짜에 이런 일이 있었다처럼요. AI는 일반적인 내용은 잘 쓰지만 내 진짜 경험은 모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사람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 한두 문장이 들어가면 글이 갑자기 살아나고 믿음이 갑니다. 검색 엔진도 이런 진짜 경험이 담긴 글을 더 좋아해요. 세 번째, 이미지까지 AI로 만들어 붙입니다. 글만 있으면 밋밋하죠. 본문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AI 이미지 도구로 만들어서 글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사진이 없어도 AI가 그림을 만들어주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이미지를 넣을 때 이미지 설명을 적는 칸이 있어요. 대체 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도 글의 키워드를 한번 적어주면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검색 엔진은 이미지 자체는 못 보지만 이 설명 글은 읽거든요. 네 번째, 블로그에 발행합니다.
완성된 제목과 본문을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 붙여넣고 만들어둔 이미지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글이 어떤 분류에 들어갈지 카테고리를 고르고 관련된 태그 몇 개를 적어줍니다. 태그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알려주는 꼬리표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면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는 발행, 영어로는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그 글은 인터넷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검색으로 찾아올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검색 노린 블로그 글 한 편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리고 자주 막히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제 이 방법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그리고 처음 하실 때 꼭 막히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직업별로 보여드릴게요. 창업을 하신다면 우리 가게나 제품을 소개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 검색으로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잘 아는 전문 지식을 정보글로 정리해 부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노려볼 수 있고요. 시니어분들은 취미나 건강, 생활 정보 같은 글을 써보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검색으로 들어와 큰 도움을 받습니다. 부업으로 하신다면 제품을 직접 써보고 리뷰하거나 비교하는 글이 잘 통합니다. 사람들이 사기 전에 꼭 검색해 보거든요. 처음 하시면 꼭 막히는 세 가지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첫째, AI 글은 저품질로 걸리지 않냐? AI가 쓴 걸 그대로 복사해 붙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경험을 꼭 넣고 사람이 다듬어야 해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둘째, 매일 써야 하냐?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편이라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어쩌다 몰아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진짜 돈이 되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글 한두 편으로는 안 됩니다. 블로그 수익은 글이 쌓이고 검색에 노출되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려요. 하지만 글이 쌓이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산이 됩니다. 빨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과장 없이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검색 잘 되는 글의 원리를 알고 AI에게 키워드와 구조를 정해시키고 내 경험으로 사람 냄새를 입히고 이미지까지 붙여서 발행했습니다. 글솜씨가 없어도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AI 아바타 채널 만드는 방법을 가져올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AI 트렌드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